중대산업재해는 첫째, 사망재해로, 둘째, 부상재해로, 세 번째, 질병재해로.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그리고 그 법인이나 기관에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특별형법이에요. 형벌을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업들이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된 법률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면 되고요.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모두 합산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파견 근로자나 도급 근로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대산업재해만 살펴볼 건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해요. 첫째, 사망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둘째, 부상재해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세 번째, 질병재해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입니다. 즉, 중대산업재해가 되려면 일단 업무상재해, 즉 산재에 해당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와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하고 있을까요? 첫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하여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고요. 둘째,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위반하여 부상재해 또는 질병재해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해요. 셋째, 첫째 또는 둘째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첫째 또는 둘째 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재해 또는 질병재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요.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을 꼼꼼히 들으신 로자님 중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셨겠지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처럼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는 구조예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즉 법원 내지 판사가 이와 같이 판단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는 있어요. 단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아무쪼록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과하게 준비하고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그 법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요. 참고로 제가 소속된 노무법인에서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연락처와 상담 방법 안내 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